네,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즈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강한 하락이 발생을 했다가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다. 그죠? 이 부분에서 충분히 반등의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주주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서 주가가 빵빵빵 뛰어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가볍게 챙겨가면서 마무리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면 될지, 지금 어떤 전망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강한 하락이 발생됐던 것은 언제? 목요일 날 9.6조. 자, LG 엔솔에서 9.6조 규모의 계약을 포드와 체결했다. 그죠? 유럽의 대형 자동차 회사 포드와 배터리에 대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배터리 시장, 특히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조금 깊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설명을 자주 드렸죠. EU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다? 자, 2035년까지 탄소 배출 100%를 감소시키겠다. 근데 이거를 90%로 바꿨거든요. 내연 기관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지금 변경을 한 건데, 100%에서 90%로 목표 수치를 낮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70, 80, 뭐 60 이렇게 점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이 배터리 산업 관련된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배터리 관련 산업보다는 ESS로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이 ESS가 어쨌든 2차 전지, 양극재, 리튬 배터리 이쪽에 이제 속하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상관이 없는 이슈예요. 자, ESS와 자동차 시장, 전기차 시장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섹터적인 타격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이 하락을 다시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변화가 예고가 된 만큼 2차 전지 관련된 지금 에너지 관련된 코스닥 종목들에 한해서 어떻게 상장을 시키고 어떻게 폐지를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특수성을 주면서 코스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만큼 그 분야에서 에코프로 지금 아주 크게 각광을 받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총 1위는 사실상 에코프로라 보면 된다. 그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둘이서 엄청난 파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변화는 에코프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요 매물대가 정말 중요한 매물대인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이 급등과 급락을 하면서 이 매물대가 그냥 스킵돼 버리면서 올라갈 때 이것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그 2차 전지 그리고 에코프로는 종목 자체적인 모멘텀이 좀 좋아지면서 상승을 만들어 갔었는데, 요때는 어때요? 갑자기 쇼커버링 들어왔죠. ESS 관련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쇼커버링 대규모로 들어오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 매물대들을 다 무시하면서 다 뚫고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쪽 매물이 정말 악성 매물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소화도 시켜야 되고 뭐 좀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한 번에 치고 올라갔다는 게 이 쇼커버링에 대한 힘이 정말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매물대가 12만원 맞고 떨어지면서 소화를 어느 정도 시켜가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분봉으로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다 무시하고 뚫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슬금슬금 이때처럼 확 꽂혔다가 확 올랐다가 이런 게 없이 스멀스멀 소화를 어느 정도 시키면서 다시 추세 하단 라인까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반등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공매도나 대차거래 그리고 신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상 징후는 없습니다.
신용거래 같은 경우에는 공료율이 좀 높긴 한데, 자 여기 보시면 공료율이 지금 10%가량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죠. 근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 보이듯이 엄청난 공료율을 보여주던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신용 매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목이었다. 그에 따라서 뭐 다른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좀 위험할 정도의 공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특수성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나 이번에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반대 매매가 어느 정도 터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 매물들을 뭐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개인 투자분들이나 뭐 좀 흡수를 해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외인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개인이 개인의 매물을 털어간 것도 좋고 기관이 가져간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좀 핵심적인 이 상승의 키포인트 역할을 해줄 것은 결국 외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외인들이 현재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가 터지는 요 상황에서도 외인의 수급은 제대로 받쳐주지 않고 있다. 외인의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려면 일단 환율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이 환율 문제가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그 정부에서 접근을 하면서 좀 잡아 나가려고 할지는 지금 미지수지만 환율이 좀 잡혀간다 아니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부터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고 그때부터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에코프로가 뭐 이전에야 어마무시하게 돈을 잘 벌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뭐 매출이 잘 나오진 않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재무제표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 좀 겨우겨우 한 모습이네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종목이죠. 에코프로가 뭐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아니면 미래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얘네가 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애매하죠, 사실. 배터리 중요하고 ESS 중요하고 뭐 저장 장치 다 중요한데 여기서 에코프로가 뭔가 범세계적인 전 세계에서 뭔가 주목을 받을 만큼의 성과를 보였는가라고 한다면 조금 애매한 면이 많죠. 그에 따라서 제가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그렇게 추천은 안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상황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종목의 모멘텀적인 측면 말고도 지금 뭐 수급의 현황이나 지금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매물대대로 딱딱딱딱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제대로 이제 소화의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소화가 끝난 후에는 뭐 급등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전과 같은 막 폭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12만 원대 뚫어내고 이 악성 매물들 다 털어내면서 15만 원, 20만 원까지 가려면 조금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멀스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스멀스멀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 10만 원 구간 좀 중요하겠죠. 10만 원 뚫어주면서 10만 원에서 12만 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라고 한다면 12만원 악성 재고들 조금 편하게 잡아먹으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12만원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조금 많이 더디다. 그에 따라서 개인 투자분들의 투십이 좀 많이 죽었다 라고 한다면 이 12만원 구간 뚫어내기 힘들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에코프로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얘네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갈 만한 힘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얘네가 스멀스멀 올라가면서 10만원 뭐 쉽게 뚫어주고 12만원 매물 소화하면서 빵빵빵 뛰어오른다 라고 한다면 우린 걱정이 없겠지만 지금 천천히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수익권까지 들어왔는가, 아니면 내가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놨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에 상승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분할로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는데, 이 분할로 매도를 하려고 다 보면은 좀 욕심이 생기죠, 사실. 지금 안 드러내면
내일 또 상승 나와서 내가 더 큰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 지금 바로 고민을 미리 하셔서 내가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게 딱딱딱딱 플랜을 짜두시라. 그게 전략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저도 그랬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조금 놓친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저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신뢰가 깊진 않아요. 얘네가 없어서 뭐 산업이 안 돌아가고 얘네가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대장주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한번 매물을 쫙 빨아먹은 다음에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지금 물려있는 게 개인뿐만 아니라 외인들도 물려있고 기관들도 물려있기 때문에 이 회복의 기간이 정말 길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동성에 대처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수익권인지 혹은 뭐 손실 구역인지 뭐 그건 제가 이제 파악이 안 되지만 수익권이라면 어떻게 올라갈 때마다 덜어내시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손실 구간이라면 내가 지금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았는지, 그리고 이 손절 라인에 내가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지, 혹은 내가 무조건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똑같이 그냥 저와 함께 타점 잡아 나가면서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와 함께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593-3753번 제 개인 전화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고 타점 받아가시면서 지금 변동성에 대처를 하시면서 이 기울기들에 대처를 해 나가면서 투자 이어 나가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내일부터 일주일이 시작이 되죠.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주주분들 최대한의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노력할 건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에코프로 말고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엔화가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시켰죠. 0.75%로 뭐 30년 만에 최대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얘도 기축통화다 보니까 이 다른 기축통화인 달러와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금리를 인상을 시키면은 이 통화 가치에 따른 강세가 나타나죠. 시장에 돈이 덜 풀리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희소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세를 가져가는데, 다른 기축 달러인 달러한테, 다른 기축 통화인 달러한테 영향을 주는데, 이게 어느 방향으로 주느냐?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죠. 근데 이 달러 같은 경우 올해만 2번이었나요? 3번이었나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하면서 계속된 약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약세가 심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심화가 되는 상황에서도 원달러는 여전히 환율이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환율이 치솟음에 따라서 외인들의 수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 쇼커버링 들어왔던 이 3,10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규모의 쇼커버링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얘네가 추가적으로 채워주면서 이 라인들을 확실하게 받쳐준다라는 인식을 주고 상승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라인에 딱 맞춰놓고 얘네가 들어올지 말지 막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죠.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급등의 추세는 만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내일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반등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102,000원 102,000원 구간을 쉽게 뚫어준다면 다시 한번 수급 쏠리면서 거래량 어느 정도 띄워주면서 상승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내일 외인들의 수급이 정말 중요해 보이고, 외인들 같은 경우 현재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급등의 추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마다 덜어내면서 접근을 하시자. 이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또 이제 일주일 시작이 되니까 우리 주주분들 또 파이팅 해가지고 함께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분들 감사 인사 또 남기게 되고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밤에 찍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이 꼬였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